코디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쉬는 날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사실 그 완전 삭발과 그 다음에 투블럭 삭발은 차이는 지금 이제 씹는 부위 있잖아요. 이 씹는 부위를 미는지, 그 조금 고급진 얘기로 하면은 이 뒤쪽에 공여부, 모낭을 공급하는 공여부는 밀어도 되는데 모낭을 받을 숫자, 그러니까 수혜부 쪽은 못 미시겠다 이건데, 이 두 개의 간의 어떤 생착률의 차이나 아니면은 완성도의 차이 같은 것들은 논문으로 나온 게 없어요. 보통은 이거죠. 여기 심을 때에 머리를 싹 밀고 한 1mm 정도로 보면서 수술을 하면은 그 모낭들 사이에다가 가장 적절한 위치에다가 가장 정확한 각도로 심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진짜 나는 여기에다 목숨을 걸었다, 이번 수술에 나는 목숨을 걸었다, 이런 사활을 걸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 밀고 들어가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이건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여길 밀면 난 수술할 수 없다, 이러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은 제가 생각하는 차이는 5%에서 1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결과물 차이가. 사실 확산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수술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남성형 탈모 그러면은 뒷머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확산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발도 가늘고 뒤쪽도 탈모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식을 해도 조금 튼튼하지 않은 모낭들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이에요. 이럴 때는 저는 가능하면 미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몇 프로라도, 단 몇 프로라도. 그 뒷머리에서 많이 나오지도 않으실 거예요. 확산성 탈모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들으셨다면. 네, 가능성이 있어요. 이식모는 수술을 하면서 저희가 옮겨 심잖아요. 심는데 이게 심는 과정에서 왜 머리카락이 그 앞머리보다 좀 곱슬로 나는 분들이 종종 있는지, 여기에 대한 거는 아직도 원장님들마다,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좀 달라요. 생각이 좀 다른데, 뭐 중간에 이제 모낭 손상이나 뭐 이렇게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 ORS, 이거 저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 머리카락을 둘러싸고 있는 요 막이 있어요. 요 막들에 손상이 생기면은 모발이 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심는 과정에서 이게 살짝 꺾여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이게 살짝 이렇게 약간 웨이브가 지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보통은 머리카락이 좀 더 굵은 분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8개월에서 1년까지가 가장 심하고, 그 이후부터는 몇 년에 거쳐서 서서히 조금씩 펴지고 완전히 정상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20, 30개, 30, 40개 정상이에요. 50개 넘어가면 조금 걱정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세는 게 쉽지가 않아서,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를 갖고 탈모를 진단 내리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머리 숱 차이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머리카락 빠지는 거를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세는 것도 쉽진 않지만, 본인이 이제 봤을 때 평소보다 빠지는 양이 좀 더 늘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정수리 쪽이 휑해 보이는 거랑 머리 빠지는 거랑 동시에 갑자기 뭐가 좀 보인다거나 이러면 병원에 오셔서 뒷머리카락이랑 정수리 쪽 그 머리카락 굵기랑 좀 비교도 해보고 탈모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보고 하셔야 됩니다. 한 군데만 가서는 조금 믿음이 안 간다 이러면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7년에서 10년 그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게 M자냐 정수리냐, 뒷머리카락 굵기는 어땠느냐, 약발은 얼마나 잘 나오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탈모 진행 속도는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 7년 정도, 5년 이상은 확실히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 좀 예민하신 분들은 탈모가 조금만 진행돼도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빠진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 통상적으로 라는 말을 참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요걸로 드려볼까요? 요걸로 드려볼까요? 보세요. 이게 뒷머리카락이에요. 이쪽이, 왼쪽이 뒷머리카락 아주 굵고 튼튼하고 그냥 아주 그냥 구멍 하나에 3개짜리 4개짜리가 그냥 막 뽕뽕 나오고, 그냥 머리카락 엄청 굵고 막 너무 좋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탈모가 거의 없다, 이 정도면 탈모 영향을 안 받았다. 근데 똑같은 분인데 이게 정수리예요. 정수리인데 이게 지금 제가 성의 없게 스크린샷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니터를 사진으로 찍었더니 이 모양이네. 그런데 뭐 이해하시는 데는 별 문제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보면은 같은 분인데 이쪽 왼쪽은 머리카락이 굵고 튼튼하고 아주 좋죠. 오른쪽은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어져 있습니다. 가늘어져 있는데 보면은 진짜로 여기 머리카락 숫자를 세보면요, 오른쪽이 많이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보면 이 모낭 사이 간격 보잖아요. 꽤 촘촘해요. 자 보십시오. 이 모낭 사이 간격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요거랑 그 다음에 옆에도 모낭 사이 간격 있잖아요. 요 간격이랑 보세요. 어디가 더 가까워요? 오른쪽에 더 가깝잖아요. 보면 여기서도 모낭이랑 모낭 사이 간격 이렇게 봐봐요. 오른쪽이 더 가깝잖아요. 그쵸? 오히려 왼쪽에 뒤통수를 찍은 게 보면 모낭 사이 간격이 더 넓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른쪽이 더 촘촘하다는 겁니다. 정수리 쪽이 더 촘촘하게 있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데다가 이렇게 굵은 걸 여기다 심잖아요. 심으면은 이 모낭이 심고 이 모낭도 살고 옆에 있는 것도 다 살고 그럼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이 간격이 반으로 딱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반으로 쪼개진다. 여기 굵은 게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모낭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장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심었는데 한두 개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 앞에 M자는 100개 심었는데 100개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정수리가 좀 약간 효과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난다는 거죠. 예. 정수리 쪽은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리 쪽에 남아있는 머리카락들이 많이 가늘어져서 이제 정말 큰 의미가 없다. 얘네들은 좀 죽어도 별로 미용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모낭들이 꽤 굵은 상태다. 이러면은 수술을 하면서 크게 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빗질하는 것도 두려우세요? 아이고야, 어떡할까 두려워서. 빗질로 머리가 빠지는 것들은 반드시 다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빠진 모발들은 그냥 둬도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오늘 또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질문도 받고 재밌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